도전 GPD.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약집 만드는 법, 또 요약집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약집은 내가 가지게 될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이 요약집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요약집을 반복해서 무한 반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찰흙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4개월 안에 만들어서 제출해라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첫 달은 발을 만들어 볼까? 두 번째 달은 몸통을 만들고, 세 번째 달은 머리를 만들고, 팔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달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공부가 뜻한 바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러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채 못 끝내고 제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라면 채 공부가 안 끝나고 한 반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대략적인 틀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집은요, 여러분들 과목마다 대단원이 있습니다. 대단원, 중단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게 부동산학 개론 기본서입니다. 저는 기본서는 전혀 보지 않았어요.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권으로 되어 있죠. 기본서만 너무 두꺼워서 이게 페이지 수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은 좀 적은 과목들도 있겠지만 대략 뭐 한 600페이지만 해도요. 64, 24? 6과목이죠. 66이 36, 3600페이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이게 회독을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약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요. 맨 앞에, 다시 부동산학 개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단원이 부동산학 총론, 그리고 부동산학 강론, 또 감정평가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대단원 안에는 중단원들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 강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제론, 또 부동산 시장론, 또 부동산 정책론, 또 투자론, 뭐 이렇게 개발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도 이제 공부한 지 이제 좀 됐다고 잘 기억이 안 나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 대단원 제목을 쭉 적으세요. 한글 있죠? 한글에 표를 만드세요. 표를 만드시고 표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딱 반 잘라서 2개로 나누시고요. 대단원이나 중단원 같은 것들은 그 표를 양쪽을 병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대단원을 쭉 적으세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중단원 내용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중단원 밑에는 여러분들 뭐 소단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기본서 보시고 또는 기출문제집을 보셔도 그런 핵심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적으세요. 내용은 적지 마시고 그런 제목만 쭉 적으세요. 쭉 적으시고요.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제목만이라도 초기에 그 제목만이라도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고 하세요.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비유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집에 옷장 있잖아요. 옷장은 매일 이제 열어보는 부분이 있고 잘 안 열어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옷장이 3칸이 있어요. 한 칸은 제가 매일 샤워하고 아침에 열고 양말 신고 속옷을 갈아입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눈 감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걸 열어봤다. 그렇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열어보지 않아도 다 떠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쪽에 보면 제 속옷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양말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 중에 어떤 부분에 흰색 양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색깔이 있는 양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회색, 검정색 양말이 있는지 다 상상이 됩니다.
눈을 감고도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네, 매일 열어서 그래요. 매일 반복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어디에 무슨 양말 있고 막 이걸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해서 보니까 그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 달 안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까먹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요약집도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수시로 매일 아니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본다면 그런 포토 메모리라고 하죠.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그렇게 암기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잘 안 열어보시는 거 있죠? 네. 옷장에서도 여름옷 모아놓은 곳이라든가 겨울옷이라든가 또는 거실장이라든가 또는 벽에 수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렇다면 요약집을 만든 이유는 이 매일 보는 옷장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딱 문제 시험 볼 때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이 어디에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구나라는 게 딱 떠오르게 돼요. 그것이 부동산 학개론이라면 부동산 시장론의 어떤 내용이구나. 그렇다면 요약집 중에서 그 부분이 떠올라요. 보이죠? 그냥 보고 읽게 되는 수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약집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요약집을 만들 때는요. 아까 제가 두 칸으로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서요. 왼쪽은 중요한 내용을 적으시고요. 오른쪽은 그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 또는 암기하는 팁 같은 거 그런 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색깔 있는 볼펜을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너무 많은 컬러를 쓰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만 파란색으로 쓰시고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요. 나중에 형광펜 같은 거 한두 개 더 추가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요약집 만들 때는요, 볼펜이나 이렇게 수기로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워드로 꼭 작성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추가도 계속 추가될 거예요. 추가되고 리비전 되고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건데요. 여기 대제목이 있고요. 중제목이 있고 그런데 아마 내용이 너무 짧을 거예요. 저는요. 여기 왜 짧으냐면요. 저는 이것을 다 만들어 보니까 한 10장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9장 됐었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너무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복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향에 따라서 지우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냥 남겨놓으시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깔은 반드시 두 가지만 쓰시고요. 그리고 만드실 적에 악기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저는요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변 사람을 활용해서 역할극을 만들어라 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형제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통해서 역할극을 만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시간 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에 가시면 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대리님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직접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상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캐릭터가 좀 분명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좀 멍청한 부장님이시라든가 박 부장님 또는 좀 순진한 김 과장님 또는 아주 치밀한 이 대리님 이렇게 하시고요. 민법 같은 건 예를 들어보자면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거 있거든요. 통정 허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적당히 맞는 역할을 맡기셔서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좋은 장점이요. 그분들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시면 그분들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어젯밤에 내가 공부했는데 우리 박 부장님, 우리 멍청한 박 부장님 당하셨네. 이럴 수 있고요. 우리 이 대리님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안 당했어. 득을 봤어.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공법 같은 경우에 제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 예를 들자면 제가 도시개발 조합
조합을 만들어서 제가 조합장이 되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맡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 누구 친한 친구들 모아서 우리 조합 좀 만들자. 이렇게 추진하자. 그러면 절차는 어떻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그런 걸 막 상상을 해요. 그렇게 역할극을 만들고요. 그런 것을 요약집에 적는 거예요. 그냥 재미없게 요약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거기다 내가 상상한 것들, 내가 만든 그런 방법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두문자 암기법이라든가 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거 하실 때도요. 뭐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볼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런 좀 뭐 폭력적인 단어 같은 거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욕설 같은 거 좋습니다. 저도 18 막 이런 거 많이 썼어요. 병신, 막 병신 같은 놈,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뭐 저만 자기만 볼 거니까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더 암기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이 표나 그림 같은 것들은 많이 넣으세요. 저도 그림 전혀 못 그리지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림을 많이 그리면 여러분들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반드시 표나 그림 같은 거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약집을 공부하실 때는요, 요약집만 믿고 가셔야 되지 다른 거 자꾸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마지막 날까지 내가 들고 갈 것은 요약집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요약집에 온 혼신을 다해서 요약집을 만드시는데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시고 또는 고득점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전 GPD가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